사연아 한 잔의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54살 남편과 함께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한 시골 마을로 귀촌한 여자입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아왔고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작년 말에 명예퇴직을 했죠. 지긋지긋한 지하철, 아침마다 전쟁 같은 출근길, 비싼 아파트 가격과 대출에 치여 살다 보니 저희는 늘 꿈꿨어요. 어느 날 아침엔 참새 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흙 묻은 손으로 깻잎이나 상추를 따서 식탁에 올리는 그런 삶.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아가고 싶었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곳은 시골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도시에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곳이었지만 공기 좋고 조용하고 땅값도 저렴한 데다 지방 소멸 위기로 인해 지자체에서 귀농 장려금도 준다기에 용기 내어 결단을 내렸죠.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고 저는 조심스러운 편이었어요. 당신만 괜찮으면 나야 좋지. 여기도 사람 사는 데잖아.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이사 첫날 저희는 마을 초입에 있는 빨간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주인이 오랫동안 비워뒀던 집이라 청소며 정리는 고생이었지만 마음만은 붕 뜬 풍선처럼 들떴습니다. 시골의 첫 새벽은 도시와는 전혀 달랐어요.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 옆집 할머니가 부엌 문을 여닫는 소리, 시계가 없어도 사람들의 활기로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도시의 알람 소리에 쫓기던 일상과는 너무 달랐고 그 평온함이 처음엔 낯설면서도 마치 오래전 고향에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조금씩 집을 손보기 시작했어요. 누렇게 바랜 대문은 철물점에서 흰색 외부용 페인트를 사다가 남편과 함께 칠했고 정원이었던 곳은 삽으로 땅을 고르고 모종판에서 사온 상추, 열무, 토마토를 심었죠. 며칠 지나지 않아 등과 손등에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지만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벽지는 여기저기 곰팡이 자국이 있었는데 저희는 전동 사포도 없이 손톱으로 긁어내고 곰팡이 제거제를 2번이나 바른 뒤 새하얀 벽지로 바꿨습니다. 커튼은 제가 직접 재봉틀로 길이를 맞췄고 거실 한쪽에는 남편이 중고장터에서 가져온 오래된 라디오를 올려놨죠. 밤마다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들으며 두 사람만의 시골 저녁을 보내는 게 하나의 의식처럼 되었고요. 가끔은 뒷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이렇게 살자. 제발 이렇게만 살자라고 남편이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피곤해서 흘린 눈물도 슬퍼서 난 눈물도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느낌. 그 자체였어요. 동네 앞산에서 꺾어온 진달래 가지를 작은 유리병에 꽂아 식탁에 올리고 닦아낸 창틀 틈에 이끼 대신 손수건을 끼워 놓고 그 위에 나란히 누운 고양이 한 마리를 보며 이런 게 진짜 인생이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텃밭에 심은 깻잎이 무럭무럭 자랄 무렵 남편은 작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깻잎이 5장 더 자랐다. 내일은 저녁에 된장찌개 끓여야지. 그 일기를 훔쳐보다 웃다가 저는 다시금 이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죠. 이장님이 첫 방문을 오신 건 이사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등 뒤로는 체격 좋은 사내 3명이 서 있었고 전부 낯선 저희에게 어서 오시라며 박수를 쳤어요. 그때까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장님은 인사말과 함께 두부 한 모, 갓김치 한 통, 시래기 한 단을 주셨죠. 우리 마을에 외지분이 들어오는 건 참 오랜만이네. 서울서 오셨다고요? 아이고, 반가워라.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살아오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환영 인사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희는 마을 회관에서 신규 주민 환영회라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사람들과 빨리 친해지려면 이런 자리는 꼭 가야 한다는 남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잔뜩 긴장한 채 회관으로 향했죠. 회관 앞에선 이미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커다란 솥단지에서는 돼지국밥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얼굴은 낯설었지만 분위기는 정겨웠고 몇몇 어르신들은 서울서 왔다며 얼굴이 반질반질하니 좋네하고 웃어주셨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 이장님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리 만들었으니 새로 오신 분들께서 간단한 찬조라도 해주시면 고맙지요. 기름값이며 돼지고기며 이거 다 어르신들이 마음 모아 준비한 거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찬조? 회비? 그런 건 듣지 못했는데.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이웃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손으로 5만 원 지폐 2장을 살짝 흔들며 보여줬습니다. 마치 이 정도는 내야 눈치 안 보인다는 무언의 신호처럼. 남편이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테이블 아래로 조심스럽게 건네자 이장님은 마이크를 놓고 저희 자리로 와 역시 서울 분들은 다르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왠지 모르게 불쾌한 찬사가 섞여 있는 것 같았지만 그땐 그냥 여기 문화가 이렇겠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날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을 사람들은 작은 부탁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관 냉장고가 오래돼서 10만 원 정도만 보태줄 수 있겠냐? 추석 때 어르신들 드릴 선물 포장 비용이 부족하다. 우리 마을엔 아이가 없어서 문화센터 후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내줘야지. 처음엔 이 모든 게 정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릴 받아들이기 위한 일종의 관문처럼 느껴졌고요. 그날 남편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까지 낸 돈만 계산해 보니까 180만 원 넘었어. 이 정도면 한 달 생활비야. 그제야 저도 무언가 조금씩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고마움으로 받아들였던 마을 사람들의 온정이 이젠 왠지 모르게 대가를 전제로 한 호의였던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올라왔죠. 그렇다고 바로 등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린 이 마을에 이 조용한 삶에 애정을 걸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라며 며칠 뒤 열린 마을 회의에 남편과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장이 주민들을 쭉 둘러보며 말했죠. 이번 가을에 마을 뒤편 산책을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다 같이 했듯이 조별로 나눠서 돌아가며 작업합시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회의장 안이 잠깐 조용해졌고 남편은 약간 머쓱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을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서요. 근데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저희는 연락을 늦게 받거나 아예 못 들은 적도 있어서 혹시 앞으로 회의 일정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문자나 공지로도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말을 마치고 남편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옆에서 조심스럽게 박수를 2-3번 쳤죠.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잠깐의 정적 후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선 다 그렇게 안 해왔는디. 그 옆 사람이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선 다 문자로 하나 보지. 여긴 그런 거 없어. 이장의 얼굴도 굳어 있었고 갑자기 마을 분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남편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방식이라는 걸 건드린 거라고요. 말은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여러분 방식은 비효율적이니 바꾸세요라는 뉘앙스. 그게 주민들 입장에선 도시 사람의 간섭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뒤 마을 회관을 나서며 이장이 우리 부부를 불렀습니다. 좋은 뜻에서 하신 말인 건 알겠는데요. 여기 방식이 있어요.
처음 오셔서 아직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겁니다. 말은 웃으며 했지만 그 눈빛엔 괜한 말에서 마을 분위기 흐리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그 이후 마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작은 모임, 작은 생일잔치 같은 사적인 행사에 우리는 한 번도 초대받지 않았고 다른 집 앞에 놓인 귤 상자, 김치통, 손편지 같은 것들도 이제 우리에겐 오지 않았습니다. 잊으신 걸 수도 있지. 처음엔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반복되자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는 명백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텃밭을 지나다가도 어유, 저건 뭐여? 도시분들이 아주 잘 가꾸셨네잉. 웃으며 다가오던 아주머니가 이젠 그냥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눈이 마주쳐도 피했고 인사 대신 기침 소리만 내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을 속에서 점점 사람이 아닌 존재처럼 되어가고 있었던 어느 날, 남편이 아침 회관 청소를 자청하고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속이 좀 안 좋아서 집에 남아 있었는데 돌아온 남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가 없어져 있었어? 다른 분들은 다 자기 집에서 챙겨왔다면서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같이 청소라도 했어? 아니, 나한테는 이런 건 다음부터 하지 말고 쉬라고 하더라고. 딴 사람한테는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 이제 우리를 마을의 일부로 보지 않는구나. 그저 조심스럽게 더 다가가려 한 것뿐인데 그게 너무 나선다는 말로 돌아오다니. 며칠 뒤 작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 텃밭에 말없이 들어온 주민 한 분이 고추대를 무심코 밟고 지나간 겁니다. 우연일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일이 2번, 3번 반복되자 남편이 나서서 정중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텃밭 쪽엔 함부로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물 다치면 속상해서요. 그 말을 들은 주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부터 우리 집 담벼락 아래에는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가 자주 넘어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치우면서도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직접적으로 뭘 한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저 마을 공기가 우리를 향해 닫혀버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속에서 저와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괜찮아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정작 밤이 되면 남편은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 말이 없었고 저는 그 옆에서 깍지 낀 손을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우리는 마을 안에 있었지만 마을 바깥 사람처럼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희는 식탁에 마주 앉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느껴졌고 그 정적 속에서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을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우린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건데 이 마을에선 그마저도 죄가 되는 것 같아. 남편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속엔 한참 동안 쌓여온 분노와 체념이 엉켜 있었습니다. 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난 1년이 우리 둘 다를 얼마나 망가뜨려 놨는지를 우리는 그제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참기만 할 순 없잖아. 공식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조용히 예의 갖춰서. 우린 분명 잘하고 싶었고 그게 잘못은 아니니까. 남편은 그날 밤 내내 책상에 앉아 하얀 A4 용지에 뭔가를 써내려갔습니다. 몇 번이고 찢었다 다시 쓰기를 반복했고 결국 완성된 글을 보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글은 이튿날 오전 마을 회관 게시판에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말 그대로 의견서였습니다.
도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마을 사람으로서 느낀 서운함과 참여 의지,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6번지에 사는 김덕수입니다. 저희는 마을에 온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좋은 분들 덕분에 많이 배우고 감사했습니다. 다만 회의나 공동작업 일정 등을 알지 못해 참여하고 싶어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앞으로 일정 공유가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관이나 톡방 등을 활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우리로선 큰 용기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작은 선언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글이 붙은 지 이틀 뒤 회관에 다시 들렀을 때 남편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글이 찢겨져 있었어? 반토막 난 채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왜? 누군진 몰라도 누가 일부러 찢은 건 분명해. 그날 오후 찢긴 종이 조각을 주워 와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거기엔 누군가 굵은 매직펜으로 도시 사람 티 너무 내지 마라고 적어놨더군요. 손글씨였지만 그 문장엔 의도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우릴 마을 사람으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 이제는 무언의 따돌림이 아니라 공개적인 겁으로 바뀐 겁니다. 그 일 이후 우리에 대한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회관에서 김장을 나눠주는 날, 모든 집 앞엔 포장된 김치 상자가 놓였지만 우리 집 앞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장 나눔에서 저희가 빠졌나요? 아, 그거요. 올해는 자율 신청제였어요. 안 하신 걸로 되어 있던데요. 이장의 말투는 단호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당신들만 뺀 거 맞아요라는 뜻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뒤편 도랑 정비 작업이 있던 날, 남편은 아침부터 장화를 신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도구가 부족하다기에 일부러 집에서 삽과 호미를 챙겨갔지만 현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누군가 그에게 서울분은 그냥 쉬시죠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고무장갑을 벗어던지며 말했습니다. 일을 안 시켜? 그냥 보기만 해. 난 일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뭐가 된 거지? 제가 위로하려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릴 주민으로 받아들일 생각은 애초에 없었던 거야. 그냥 잠깐 머물다 떠날 사람들 취급이었어. 며칠 뒤 우리 텃밭에 상추밭이 밤사이 짓밟혀 있었습니다. 범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게 사고가 아니라 의도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고랑은 일부러 밟은 듯 발자국이 고르게 나 있었고 가지 끝은 일부러 꺾은 듯 깨끗이 잘려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이장이 말했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신고하면 여기서 어떻게 얼굴 들고 삽니까? 그 말은 곧 당신들이 참아야 우리가 편하다는 논리였고 여기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더 고립될 것이라는 엄연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우리 담벼락에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방식 지켜줘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요. 익명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글씨도 삐뚤빼뚤했지만 그 문장은 너무나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이 마을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그저 마을을 어지럽힌 변수일 뿐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집을 내놓기로 한 건 텃밭이 짓밟힌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종이에 뭔가를 적고 지우고 다시 적으며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6번지 매물 내놓습니다. 금매입니다. 가격은 시세보다 좀 낮춰도 됩니다. 그 한 통의 전화로 우리가 1년을 다듬고 고치고 흙 묻혀 일구었던 삶이 고스란히 종이 위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짐을 싸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짐도 많지 않았고 여기서 새로 채운 건 물건보다는 경험과 기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내 손으로 붙인 문고리, 남편이 쪼그려 앉아 칠한 흰 대문, 직접 고른 꽃무늬 벽지가 우릴 향해 정말 떠나는 거야?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출발 하루 전밤, 우린 마당에 나란히 앉아 마지막 고구마를 쪘습니다. 작년 가을에 직접 심은 것들이었죠. 흙내가 진하게 올라오고 고구마는 알맞게 단맛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맛있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심고 캔 마지막 고구마니까. 그 말에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두고 우리가 떠나는 거야? 하지만 사람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는 걸 이곳에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이삿짐 트럭이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싣는 동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시간쯤이면 마당 청소를 하거나 회관 앞에 모여 막걸리 한 잔쯤 기울이곤 했지만 그날따라 창문은 닫혀 있었고 골목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래도 인사라도 나누고 싶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떠나는 거 조금은 허무하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한숨을 내쉬었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당을 돌며 빠뜨린 물건이 없는지 확인할 때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한 하늘색 편지 봉투, 그리고 그 위에 흘림체로 적힌 4글자. 미안했어요. 강부님 할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강부님 할머니. 옆집에 살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늘 고구마를 나눠주고 된장을 나눠주시던 분.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말을 아끼던 분이기도 했죠.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울서 왔다고 해서 반가웠어요. 딸도 서울서 사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었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괜히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장이 그랬어요. 도시 사람 너무 감사면 마을 질서 무너진다. 그 말 듣고 난 후부터는 나도 겁이 나서 멀어졌어요. 그날 텃밭 밟은 사람도 아마 누군지 알 것 같지만 말 못하겠어요. 미안해요. 말려야 했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여기 사람들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외지인 몇 명이 들어왔다가 마을에 소문나고 문제 생기고 떠난 일이 반복되면서 변한 것 같아요.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난 참 고마웠어요. 건강하세요. 남편도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말없이 그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남편이 말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우린 너무 순수하게 믿었을 뿐이야. 그렇게 우린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 마을을 벗어날 즈음 창문을 내렸고 옆집 강부님 할머니가 석가래 밑에 서서 작게 아주 작게 손을 흔드는 걸 보았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 얼굴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은 덜컥 미안해지네.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사람인 거야. 여기서 그걸 잃지 않은 게 다행이야. 마을을 떠나며 우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편지 한 장은 우리 마음에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